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광과 허리 통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대장과 허리 통증과 연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는데, 방광 역시도 허리 통증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부의 통증이 아니면은 대장처럼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방광의 핵심 혈자리는 척추의 4번, 5번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꼬리뼈가 있잖아요. 이 꼬리뼈가 방광의 핵심입니다. 방광 기능이 안 좋으면 꼬리뼈에 통증이 나타나는데, 대장처럼 통증이 허리에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지만 이 꼬리뼈에 불편하고 거북한 통증이 감지가 되고, 물론 대장처럼 방광 역시도 방광 기능이 많이 심해지면은 여기서도 통증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4번, 5번의 이 자리에 비해서 꼬리뼈는 성골, 미골로 연결되어 있는데 골반 전체가 하나의 뼈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4번, 5번처럼 심하게 충격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을 많이 못 느끼는 편입니다. 방광 기능이 많이 안 좋아도 심한 통증을 못 느껴요.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은 빈뇨라든가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많이 느끼게 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정도 이 상태도 증상은 심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큰 통증을 못 느끼는데, 방광염이라든가 방광암처럼 증상이 심해지면은 여기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방광염의 가장 큰 특징은 피로감이 상당히 심하고 무기력증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뼈를 다스려가지고 방광 기능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방광 기능을 다스려가지고 꼬리뼈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허리 통증을 다스렸는데, 방광하고 이 꼬리뼈를 다스릴 때, 또 대장하고 이 4번, 5번을 다스릴 때 그 효과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대단한 결과를 얻게 돼요. 원래 원인 치료가 제대로 되려면 장부와 관련된 척추를 반드시 다스려야 되거든요. 제 치료법의 핵심은 장부와 관련된 척추를 동시에 다스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 방법을 쓸 때는 각각 따로따로 다스릴 때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소개받고 이걸로 치료하신 분들은 소개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치료법을 알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쪽 4번, 5번에 통증이 심해지면은 이 자리는 상체와 하체 통로 중에 가장 핵심 자리고, 또 이 4번, 5번이 이 하체 기능에 전체를 다 주관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또 4번, 5번에서 문제 발생은 양옆쪽으로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고관절까지 다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꼬리뼈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작용은 약해요. 대신에 꼬리뼈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방광 기능이 같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방광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꼬리뼈에도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방광 아래쪽에 생식기 쪽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장부이다 보니까 방광 기능이 약해지면 반드시 생식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을 제대로 다스리게 되면은 아래쪽의 기능도 다시 정상적으로 활성화시켜주고, 또 하체 기능도 대장 기능처럼 다시 살려주는 작용을 해줘요. 방광염이 심한 경우는 평생 동안 치료가 안 돼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걸로 방광염을 참 많이 치료해드렸는데, 몇십 년씩 앓았던 분들도 이걸로 해서 다 완치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도, 또 본인이 많은 치료법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치료하셨는데, 나중에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놀라고 고마워합니다. 이 나노자색이 닿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부위든 7cm에서 8cm를 뚫고 들어가는데, 체내에 그렇게 뚫고 들어가서 뻑뻑한 염증을 완전히 분해를 해버려요. 분해해서 다 제거를 해버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파괴된 조직을 다시 다 복원시키고 재생시킵니다. 그리고 염증이 발생하면은 그 주변에 독소라든가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걸 다 완전히 다 분해가지고 제거를 해버리고, 그런 작용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정형작용으로는 차원이 다른 놀랄 정도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치료 과정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치료 결과 역시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인체의 기능을 다 바꿔가면서 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열할 때는 항상 모든 치료법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공간을 두지 않고 촘촘하게 넓게 배려고 앞뒤로 착용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 방식으로 강도를 강하게 해서 다스리게 되면은 어떤 질환이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거든요.
소뇌측증이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담낭염 같은 경우도 위축된 기능에서 재기능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거 다 복원을 시켜버리고 재생시키죠.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하고 어느 치료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어려운 증상들을 많이 다스려드렸어요. 골수염 같은 경우도 뼈를 완전히 다 파괴시키는데 이걸로 치료해서 파괴된 조직이 뼈만이 아니고 근육이라든가 피부 조직까지도 완전히 다 다시 복원시켜버려요. 그 방법으로 골수염이라든가 소뇌치중 환자분이라든가 일반적인 위염이라든가 변비 같은 그런 증상들도 많은 분들이 해드렸어요. 치료를. 그래서 오늘은 이 방광하고 아래쪽에 이 꼬리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하고 꼬리뼈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꼬리뼈 쪽으로 통증이 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는 방광을 같이 다스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통증이 심한 경우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방광암처럼 심각한 병이 아닌 경우는 이걸로 다스리면 다 완치를 시켜버립니다.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세상에 없는 그런 독보적인 치료법을 치료의 원리를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이 나노자석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최고의 건강치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40년 가까이 이 자석에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초기에 배웠던 침이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그 위에 다른 치료법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오로지 이 나노자석만에 의지하고 앞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2년이 되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방광하고 꼬리뼈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건강 관련대에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신장하고 허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위치가 어느 부위인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